둘 다 안 하면 보증금은 이제 뭐 하늘로 증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보고 계약했다. 그건 진짜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공의 중개노트 차공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부동산 처음 방문할 때 부동산 용어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게 어떤 소리인지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 방문하시기 전에 폭행 방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동산 방문하시기 전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기본적인 용어들 정리를 하시고 부동산 방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뭐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임대인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타인한테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받고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이고요. 임차인은 그 공간을 빌려 쓰는 사람, 즉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흔히 우리 집주인이라고 부르고, 임차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세, 월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 둘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또 서명 위치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막상 계약서 쓸 때 보면 임대인에 사인하는 줄 알고 임차인이 거기다 사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계약서 또 다시 뽑아서 사인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본인 위치에 맞게 서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자가 임대인이 맞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한테 맡겨두는 일종의 담보금이에요. 근데 왜 맡기냐? 우리 세입자가 월세 안 낼 수도 있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밀릴 수도 있잖아요. 또 집 험하게 써서 수리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내가 이 집을 책임감 있게 쓰고 나갈게요 라는 보증 같은 역할을 해요. 계약이 끝나고 나면 돌려받는 게 원칙인데 현실에선 안 돌려주는 일도 있거든요. 집값보다 보증금이 높으면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고, 집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은행이 먼저 돈 가져가고 세입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값, 근저당,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괜히 보증금 싸네 하고 덜컥 계약하면 큰일 납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인에게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이거든요. 주로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이렇게 계약하면 입주할 때 보증금 500만 원 내고 매달 40만 원씩 냅니다.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500에 월세 40이라고 해놓고 관리비가 15만 원이면 거의 사실 55만 원 내는 셈이거든요. 관리비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공용 부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데 공용 전기세, 청소비, 경비 인건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비, 정화조, 소방시설 점검비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일반 원룸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 중에 수도요금이나 인터넷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포함이라고 해도 실제 항목은 꼭 확인해야 되니까 이 부분 꼼꼼히 체크하세요. 전세 반전세는 뭐냐면, 우리 전세는 거주할 집을 구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만 내고 매달 월세는 내지 않는 방식이에요. 반전세는 뭐냐면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보다는 적은 보증금을 걸고 그 대신에 적은 월세를 좀 추가로 내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이런 게 이제 반전세인 거예요. 반전세는 전세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유리할 수는 있는데 결국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월 부담을 좀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전세는 내가 빌린다기보다는 약간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능력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예요. 전입신고는 뭐냐면 주민센터에 이 주소에 살게 되었다고 등록하는 절차거든요. 이걸 해야 대항력이 생겨서 꼭 해야 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서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진정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해서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꼭 같이 해야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옮기는 거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해야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둘 다 안 하면 보증금은 이제 하늘로 증발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뭐냐면 이거는 돈 내는 타이밍을 구분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뉘죠. 계약금은 계약 체결할 때,
보통 전체 금액의 10% 정도 입금하고요. 잔금은 입주 전 최종 금액, 전입신고도 입대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뭐냐면 잔금 전, 중간에 한 번 더 내는 돈이거든요. 부동산에서는 이제 중도금을 내면 이행의 착수라고 해서 진짜로 이제 계약을 이행했다라는 기준이 되는데, 이제 계약금 걸고 계약 파기하면 또 위약금 물 수도 있어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약금은 뭐냐면 계약 중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물어내는 돈이에요. 계약금의 100 규정이 가장 흔하죠. 보통 임차인은 계약금 100만 원 넣고 내가 마음 바꿨다, 그럼 계약금만 날리고 끝. 근데 임대인이 깨면 계획상환이 붙어서 나한테 200만 원 줘야 돼요. 그리고 계약 파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에 있는 특약사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조건부 해제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은 뭐냐면 이건 단어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적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 권한 있어요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새 집주인이 생겨도 안 나가도 되는 게 이 힘이에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안 하면 보증금 보호 0%예요. 그냥 호구되는 겁니다. 특약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한 약속을 말해요. 일반 계약 조건 외에 별도로 넣는 조항이라고 해서 계약서 하단에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입주 전 도배장판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퇴거 시 실리콘 마감 상태, 원상복구 책임은 임차인한테 있다. 임대차 종료 시 옵션 항목 점검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에 보증금 반환한다. 같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특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그 작은 글씨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전 특약은 반드시 사진 찍어두고 계약서 잘 보관하시고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전에 올린 특약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뭐냐면 우리 집주인이 맞는지 대출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거든요.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소유자 이름, 계약 상대 맞는지, 그리고 근저당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압류, 가압류 같은 이상 징후는 없는지. 근데 이걸 안 보고 계약했다, 그건 진짜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앞에 뭔 일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에요. 빚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혹시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라도 넘어가게 되면 경매 낙찰가에서 순서에 맞게 돈을 돌려주게 돼 있는데, 이게 많으면 세입자 보증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전에 꼭 체크해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뭐냐면 우리 등기부에 나오는 근저당 옆에 숫자 있잖아요. 이 집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 금액이 1억이면 실제 빌린 거는 7천이라도 법적으로 1억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대출보다 채권 최고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숫자 보고 보증금 리스크 판단하셔야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 뭐냐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이에요. 한마디로 이것도 임대인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인데 앞 세입자가 1억 5천에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럼 내 돈 뒤로 밀려요. 특히 전세일수록 선순위 보증금 진짜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복비 뭐냐면 어감이 좀 귀여운데 중개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본인 계약 조건을 입력해 보시면 간단하게 중개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취도 처음인데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로 가득한 우리 부동산 용어들 진짜 멘붕 오셨죠? 그래도 오늘 영상 보셨으면 적어도 부동산에서 호구는 면하셨거든요. 사실 부동산 계약은 단어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진짜 리얼 생전 콘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한 용어들만 제대로 알고 가도 방 보러 가서 어버버 할 일은 사실 없을 겁니다. 혹시 친구 중에 아직도 대항력? 그거 포켓몬 기술 아니야? 한 이런 사람 있으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